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 고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마침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진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후기 왼쪽 하단에 확인 가능하세요. 서울 수도권 동시 흡수 인구 블랙홀 경기 공화국. 수도권으로 사람 몰린다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밑에 보면은 모든 게 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기사 내용은 좋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한국의 훌륭한 학자님들이 많은 분석을 하셨는데 결론은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이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은 뭐냐면 인구 밀집을 유발하는 시설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형 어떤 대학교나 대형의 대형 병원은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요. 인구를 더 밀집시키니까. 그래서 과밀 억제권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럴 정도로 이미 한국은 국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수도권과 서울에는 더 이상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분산 정책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세종시도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인구가 자꾸 계속 이제 수도권으로 올까요? 왜 집값도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오를까요? 제일 안정적으로 오르잖아요. 전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랑 인천이죠. 그렇게 안정되게 쭉쭉 오르는 지역이 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골라요. 여러분 집을 고를 때 가족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뭐부터 보세요? 랜드? 아니죠. 아니에요. 공원? 아닙니다. 쇼핑몰? 아니에요. 스타필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전 아니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출퇴근. 이겁니다. 아닌 집도 있어요. 좀 잘 사시거나 아이가 한참 공부할 때는 뭐예요? 학군. 이 두 가지가 집을 결정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을 바꿀게요. 일자리. 한 번 더 바꿀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해요. 돈을 벌어야 지금 있는 집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 그 돈, 이사 간 다음에 쓸 돈, 다시 이사할 때 쓸 돈, 기타 등등등. 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내가 저 주거 환경에 갔을 때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 돈에는 출퇴근 가능한 지하철이 들어가겠죠. 저는 교통도 돈에 넣어요. 여러분 이건 제 채널 쭉 보셨으면 아시죠? 출퇴근이 가능한 대중교통이랑 출퇴근이 불가능한 대중교통은 가치가 달라요. 6호선과 9호선은 가치가 달라요. 1호선과 2호선은 가치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3호선, 4호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호선은 그렇다 치고 2호선 동그라미죠. 3호선, 4호선이잖아요. 2호선, 3호선, 4호선을 따지면 동그라미 X거든요. 뭐예요? 서울을 연결시켜서 일자리로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 때문에 그리고 서울 도심 때문에 만들어졌죠. 지난 4년, 5년 동안에 2호선을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은 실패가 없어요. 왜? 어떻게든 일자리를 가니까. 즉,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학군도 사실 뭡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학군을 택하는 건데 사실 따지면 이건 돈으로도 못 사죠. 저기 학군이 없는 데 가서 학군을 택할 수는 없어요. 학군이 없는 데 가서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학원을 보내기도 벅찹니다. 버스가 다닌다 하더라도 애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학군이 있는 지역은 비싸요. 학군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리고요. 그 확률이 희박하고요.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돈으로도 사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학군이에요. 학군 아시잖아요. 대치동이나 뭐 중계동이나 뭐 평촌이나 목동이나 아니면 저기 일산의 일부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등등이에요. 생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현상,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절대적으로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이제. 왜 그렇죠?
우리 자신 자체가 집을 고를 때 첫 번째로 돈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이라고 하시는데 대중교통도 다 돈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놓였어요. 그거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우이동 산이에요, 여러분. 산. 거기 산이 있어요. 자, 지하철 타고 산으로 갑니다.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요? 안 오릅니다. 우리 집은 올랐다고 하는 분들 있는 거 아나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건 나중에 오를 때 같이 오른 거예요. 물론 이 미아나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감으로써 굉장히 오르막이 있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했다가 경전철이 들어온 부분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유나 아니면 우이동이나 평지에서 어차피 버스가 잘 다니던 지역은 개통 당시 오르지 않았어요. 김포 골드라인 그때 당시에 개통 당시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 많아요. 왜? 골드라인은 엄연히 따지면 일자리로 가진 않아요. 김포 공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되죠. 차차 전세가가 오르겠지만 그 타이밍에 김포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골드라인의 효과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지만 일자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9호선이 들어가 있는 강서구, 예전의 강서구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왜? 9호선을 타면 강남의 일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살면 일자리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플러스 알파로 마곡이 생겼잖아요. 7호선도 마찬가지고 2호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자리로 가는 노선이 좋기 때문에 결국엔 돈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곳들이 어디에 많죠? 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이닉스를 봅시다.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용인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지방에서 엄청난 메리트,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유혹을 많이 했었어요. 지방에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천문학적인 혜택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인까지 올라와서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채용이 어렵다. 인재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싹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이건 답이 없죠.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요. 경쟁률이 너무 높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 유치하는 게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뭐냐면 일자리가 저기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은 좀 달라져요. 그 본인들이 바라는 인재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이닉스가 그 좋은 세금 혜택 등등을 놔두고 용인까지 올라올 리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일자리가 좋은 곳을 찾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들은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판교 보십시오. 성공했잖아요. 구디 가디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지방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성공했나요? 말씀해 보시죠. 성공했나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모습이 다 안 갖춰지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기업은 절대로 마진을 내고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자,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생길 거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라면 사옥을 어디에 만들고 싶으세요? 과천입니까? 인천 계양구입니까? 과천으로 몰리겠죠. 기업들의 행태가 이래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부터가 땅값 비싼 곳, 좋은 인재 구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사옥을 짓고 공장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요. 집을 고를 때 첫 번째 조건 중인 하나인 돈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MB 정권처럼 기업도시, 혁신도시, 귀농 정책을 펼치든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야 돼요. 강제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학군. 학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가 안정된 투자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시는 학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부산은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부산 일자리 되게 적어요. 근데 인근 지방,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부산으로 다 들어와요. 왜? 고가 아파트, 좋은 학군, 좋은 쇼핑 문화가 그쪽에 다 있거든요. 뷰도 있고 관광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부산 집값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부산은 수요가 몰릴 때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저도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왜 이렇게 몰리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대전, 학군 떠오르는 것 있으셔야 되고요. 대구도 있고 광주도 말할 것도 없죠. 울산, 그래서 울산이 약간 느리고 부산이랑 같이 갑니다. 인천,
없다가 송도가 생겼고 송도의 힘이 지금 발휘되고 있죠. 그런데 서울 얘기하면 딱 얘기가 달라지죠. 학군이 강력합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나 학군을 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환경, 뭐 쇼핑몰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공기가 맑은 걸 따지시는데 거기가 집값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수도권 외에도 다른 곳에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희소성이 없어요. 환경 따질 거면 전국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포항 같은 데 가시면은 아니면 울산, 포항, 부산에 가시면 바다가 보이는 정말 멋진 아파트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만의 그 집을 고르진 않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돈과 학군을 먼저 고르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도는 서울에 학군이 갖추어진 곳에 환경, 한강뷰까지 보인다. 서초구나 아니면 압구정동에. 그러면 그냥 막 40억, 50억 찍는 겁니다. 이게 합쳐질수록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지금 이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